자, 지금부터 C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링크드 리스트 구현하는 법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링크드 리스트는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우리가 트리 구조라든지 그래프 구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 구조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해서 이거는 굉장히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컴퓨터 과학과 컴퓨터 공학과 전공을 과목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링크드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링크드 리스트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만드는 요 하나의 이제 구조의 단위를 우리 노드라 부릅니다. 노드라 부르고요. 이렇게 노드라는 것은 우리 변수를 선언할 때 뭐 인티저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포인트 변수를 선언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메모리에 주소를 넣던지 뭐 그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이제 묶어서 패키지로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입니다. 이것을 이제 구조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C 언어에서는 구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없던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이것저것 종합해서 만들었으니까 새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드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포인터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 스트럭처 하나를 만들었으면 인티저라든지 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안에 이렇게 메모리에 이게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주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체로 만든 우리가 새로 만든 이 노드라는 자료 구조도 이 시작하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는 제일 마지막에 또 자기 자신, 이 노드라는 걸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어 놔요. 그러면 얘는 어떠한 노드라는 게 뒤에 생겼으면, 그러니까 포인터를 가리키면 그 변수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포인터 변수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인티저, 그 다음에 px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포인터로 만들었다. 앞에 이렇게 별표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그랬죠? 우린 px라는 변수를 만들었어. 앞에 별표가 있네. 그럼 나는 포인터야. 포인터기 때문에 나는 주소를 가지고 또 그 주소를 따라가면 나는 인티저를 가리킬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된다고 말을 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나는 포인터야. 나는 포인터인데 나는 포인터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나는 주소를 가질 거야. 근데 그 주소를 가질 것이고 그 주소를 따라가면 나는 노드라는 그런 데이터 형태를 가질 거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하얀색 박스에서는 어떤 주소값이 들어갈 것이고 그 주소를 찾아가면 노드가 있대요. 주소를 찾아가면 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포인터는 이 뒤에 노드를 연결해주는 화살표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노드라는 게 있으면 이 마지막 구조가 역시나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될 것이고 계속 이렇게 가리키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드라는 것을 계속 줄줄이 사탕처럼 연결할 때 이 뒤에 있는 이 포인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화살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는 널이다라고 해서 더 이상 나가는 화살표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포인터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걸 이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를 항상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서 연결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링크드 리스트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 안에다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이 리스트에 새로운 노드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 리스트에 노드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리스트 통째로 어떤 값인지 프린트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아이디가 있는 애를 찾아서 거기에 값을 바꿔주거나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부터 구현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를 다루는 포인터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헤드라는 포인트를 만들 것이고 이 헤드라는 포인터는 항상 제일 앞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그 다음에 테일을 하면 뭘 의미하죠? 꼬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 두 가지를 만들 것이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ptr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얘도 똑같은 헤드와 테일과 같은 이제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얘는 이 중에서 이 노드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질적인 소스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노드를 새로 입력하느냐, 어떤 노드를 새로 삭제하느냐, 값을 업데이트하느냐, 전체를 프린트하느냐 이것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우리가 C 언어를 시작을 하면 두 개의 헤더 파일을 붙이고요. 우리가 사용할 함수들의 원형을 위에 이렇게 쭉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노드라는 구조체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그림 그린 것처럼 우리가 생겼을 텐데요. 이 노드라는 걸 보시면 제일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인티저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값을 넣는 밸류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필요하다. 즉 얘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주소를 따라갔을 때 또 다른 노드가 나와야 되므로 얘는 노드라는 애를 가리키는 포인터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라는 것을 스트럭트로 구조체를 만들면 그 안에 인티저 값을 넣고 밸류 값을 넣고 요 두 개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넥스트를 가리키는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어 줍니다. 이 앞에 스트럭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티저처럼 우리가 이미 컴퓨터가 C 언어 컴파일러가 만들어 놓은 자료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 정의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스트럭처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라고 불리는 똑같은 애를 내가 가리킬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것을 위한 이렇게 만들어 온 이 구조체를 얘를 가리키는 포인터들, 헤드와 테일은 뭐라 그랬다? 이 전체 리스트를 쭉 만들었을 때 제일 앞과 제일 뒤를 가리키는 포인터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포인터로 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노드 그 자체를 의미하는 변수가 아니라 이 노드를 가리키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우린 포인터로 선언했습니다. 포인터 선언하면 뭐다? 내 이름은 헤드야. 헤드고 내 앞에 별표가 붙어서 선언이 됐으므로 나는 포인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소를 가져. 그 주소를 따라가면 나는 노드라는 애를 가리킬 거야. 라는 게 저 포인터로 선언되면 우리가 줄줄이 나와야 될 문장이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헤드와 테일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점점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갈 텐데요. 이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제일 앞과 제일 뒤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될 것이고, 이 PTL이라는 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수행할 때 필요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일단 헤드에다가 널을 넣어요. 즉, 이 처음에 헤드에다가는 널을 넣고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처음이 아무것도 없다.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되겠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인덱스라는 게 있고 플래그라는 게 있어요. 플래그라는 건 0으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while문이 돌아요. while문이 돌면서 이게 플래그가 0일 땐 계속 도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printf로 해서 이 문장이 나오고 scanf로 index라는 값을 입력을 받는데요. 이 값이 5가 되면 exit을 한다. 즉 이 루틴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즉 5가 되면 index 5가 되면 if else 문에 의해서 우리가 21번째 라인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exit을 누르면 플래그가 0이 아니라 1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음에 while문을 돌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 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루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저 플래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경우는 언제다? exit을 입력했을 때 1이 돼서 빠져나간다. 그 외에는 반복해서 계속 이 노드를 계속 input 집어넣거나 아니면 프린트 전체를 다 리스트를 프린트하거나 아니면 그 값을 일부를 찾아서 바꿔주거나 딜리트 일부 노드를 삭제하거나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nput 값, 인덱스 값을 1을 넣으면 input이 실행되고 2를 넣으면 프린트가 실행되고 3을 넣으면 우리가 업데이트가 실행되고 4를 넣으면 딜리트가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링크드 리스트 언더바 인풋이라는 함수부터 볼게요. 얘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헤드에 널이 돼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인풋을 해줬으니까 새로 노드를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미 이렇게 있다 봐요. 있다 보면 이 뒤에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애예요. 아시겠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함수가 불리면 28번째 라인에 의해서 요게 노드 안에 들어갈 id와 value를 값을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돼요. 없던 게 새로 생겼으니까 id는 뭘로 부여할 것이며 여기에 value는 어떤 값을 부여해야 될지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29번째 라인에 의해서 printf가 실행이 되고 탭을 띄운 다음에 id와 value를 입력해라.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scanf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id 언더바 id와 in 언더바 id와 in 언더바 value에 이 두 가지의 메모리에 1과 11이라는 값이 입력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1과 11이라는 값, 즉 id는 1이고 value는 11인 노드를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메인 함수가 시작돼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 input이라는 함수가 불렸다면 헤드는 아직 널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노드도 생기지 않았어요. 리스트는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30번째 라인 우리가 요 뒤에 있는 거 보시면 malloc 이라 한 건 뭐냐면 이거는 메모리 allocation의 줄임말입니다. 즉 우리 메모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size of struct node, 즉 이 노드의 사이즈는 얼마냐는 거예요. 자, 인티저니까 4바이트고요.
또 인티저니까 4바이트고요. 포인터는 항상 주소가 들어간다 했죠. 항상 8바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총 합해서 16바이트예요. 그러면 size of 한 다음에 이 struct node는 총 16이란 값이 될 거예요. 그럼 malloc 이라는 함수에 16이란 값을 집어넣으면 나는 메모리에 이렇게 쓰면 여기에 16바이트를 할당을 해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써주면 그것에 대한 포인터를 PTR에 넘겨줍니다. 즉 여기 시작 주소를 이게 만약에 0xf1이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드라는 걸 이 16바이트짜리를 만들어주고 이 시작 주소를 어디에 집어넣는다? PTR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PTR에 0xf1이 들어가게 되겠고 포인터에 의해서 이 메모리, 새로 생긴 이 메모리를 저 PTR이라는 애가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포인터니까 우리가 노드라는 애를 가리켜야 되는 거고 또 얘가 생성될 때 보면 struct node 한 칸 띄고 곱하기 PTR 이렇게 선언이 됐죠. 즉 PTR이라는 변수가 생겼는데 이 변수는 앞에 별표가 붙었으니까 포인터고 그러므로 주소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주소를 따라가면 노드가 생긴다. 즉 주소를 가지게 될 것이고 주소를 따라가면 노드가 생긴다. 맞죠? 그래서 PTR을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30번째 라인에 의해서 실질적인 노드가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헤드가 널이면 즉 이 리스트에 아직 아무런 노드가 없었다면 헤드에다가 PTR 값을 넣어줘라. 즉 0xf1이라는 값을 이 헤드에 이렇게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PTR 값을 헤드에 넣어주라는 거죠. 0xf1을 넣어주면 당연히 이 헤드도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얘가 처음 생긴 이렇게 노드이기 때문에 포인터의 헤드도 얘를 항상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헤드는 이 처음 생긴 0xf1을 가리키게 됩니다. 즉 이 노드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지금 방금 입력받은 1이라는 값과 그 다음 inValue라는 11이라는 값을 각각 PTR이 가리키는 이 메모리에서 id라는 곳에다가 1을 넣어주고 PTR이 가리키는 애에 value라는 곳에다가 11을 넣어주고 그 다음 next는 null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생겨가지고 얘를 기존에 없었으니까 처음 하나 만들었죠. 이 다음에 생긴 건 없는 거죠. 얘가 제일 마지막 거니까 포인터는 null을 만들어서 나는 다음을 가리키는 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끝날 때 그 다음에 뭐 했다? 우리가 포인터에 있는 값을 테일에 넣어줍니다. 포인터에 있는 값을 테일에 넣어줘요. 왜냐하면 항상 이 헤드라는 포인터는 리스트의 제일 앞을 가리키고 테일이라는 애는 제일 끝을 가리켜야 되는데 지금 노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도 이걸 가리키고 테일도 이걸 가리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PTR에 있는 값을 테일에 복사해서 넣어주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라는 걸 통해서 지금 노드에 무엇이 있는지를 쫙 프린트하는 거예요. 이 프린트 함수가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는 나중에 예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id가 1이고 value가 11이고 다음 next를 가리키는 이 포인터는 null인 상태의 노드가 하나 있는 것이고 이 프린트 함수는 이렇게 id와 value 값을 쭉 프린트 해주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노드에 있는 1,11이라는 값을 프린트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만들었고 우리가 이 ll 언더바 인풋이라는 걸 또 불렀어요. 그럼 우리 지금 아까 우리가 만든 게 id는 1이고 value는 11이고 여기 뒤에 있는 건 null인 상태에 이런 노드를 하나 만들었죠. 즉 이런 노드가 하나 있고 아까 끝날 때 헤드나 테일이나 포인터 모두 다 이 0xf1이라 부르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게 한 번 더 불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in 언더바 id와 in 언더바 value에 의해서 새로운 id와 새로운 value, 즉 두 번째로 생길 그 노드에 id는 2고 값은 20이라는 걸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메모리를 16바이트짜리를 하나 확보를 해서 16바이트짜리 하나 확보를 만들어주고 얘를 그 주소값을 PTR에 집어넣습니다. 즉 PTR이 더 이상 첫 번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주소를 가리키게 되겠어요. 두 번째 주소는 임의로 0xcf라고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PTR은 0xcf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헤드는 null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0xf1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null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null이면 일로 가고 null이 아니면 일로 가는 건데 즉 이미 하나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건 뭐죠? 뒤에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 주소를 여기에 어드레스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하게 만들어주고 여기 id와 value 값을 세팅해주고 마지막에 이 포인터는 null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즉 해야 될 건 뭐다? 요거를 값을 넣어주는 거 1번, 그 다음 id 값 세팅 2번, value 값 세팅 3번,
이것은 제일 마지막 거니까 널이라고 세팅해 주는 거 4번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1번은 여기서 수행하고 2번은 여기서 수행하고 3번은 여기서 수행하고 4번은 여기서 수행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포인터 값을 어디에 저장하는가 하면 헤드의 테일의 넥스트에 저장한대요. 테일은 이거였죠. 테일은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첫 번째 노드를 바라보고 있어요. 테일의 넥스트는 이 값이에요. 여기가 원래 널이었거든요. 널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뭘 넣어라? PTR 값을 집어넣으래요. 즉 0xcf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래요. 그럼 이게 널이 아니라 0xcf가 됐어요. 즉 PTR은 두 번째로 생긴 노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주소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 넥스트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주소값을 첫 번째 노드에 넥스트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즉 저 1번이 수행된 것이고요. 2번은 뭐죠? 자, 그럼 이제 PTR이 가리키는 것에서 여기 id에다가는 지금 입력받은 2를 집어넣고 여기에 value에다가는 2를 집어넣고 22를 집어넣고 즉 2번, 3번이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고 4번째에서 PTR의 next 이 제일 마지막에다가는 뭘 넣어라? 너를 넣어라.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2, 3, 4가 차례대로 수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차례대로 2, 22 널이라는 값이 각각 PTR의 id와 value와 next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끝나기 전에 테일은 항상 우리가 제일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노드가 두 개가 돼버렸으니까 헤드는 얘를 가리키고 테일은 얘를 가리켜야 돼요. 왜냐하면 헤드는 항상 제일 앞을 가리키고 테일은 항상 제일 뒤를 가리키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인터 PTR은 우리가 이렇게 연산을 할 때 사용하는 임시적인 포인터이기 때문에 어딜 가리키는지 지금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딜 가리키고 있더라도 시작할 때 PTR은 새로 생긴 메모를 가리킨다 라면서 PTR을 우리가 가지고 연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디에 있든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노드가 정확히 생성이 돼서 연달아서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노드를 생성한 상태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인풋이라는 함수를 또 불렀어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하나 더 생겼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걸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또다시 id 값과 value 값을 입력을 받는데요. 보시다시피 3과 33이라는 값을 입력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라인에 의해서 멜록에 의해서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받고 그 주소를 PTR에 집어넣어줘요. 여기 주소, 즉 0xda라고 임시로 썼는데 그 값을 PTR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뭘 의미하죠? 아, PTR은 이 마지막에를 가리키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의미해요. 헤드는 그 다음에 가면 헤드는 널이냐고 물어봤는데 널이 아니다. 즉 우리는 리스트에 이미 뭔가가 있다. 그럴 때는 뭘 해라? 그럴 때는 뭘 해라? 이렇게 새로 생겼으니까 새로 생긴 애를 테일의 next 이게 지금 여기 지금 헤드는 얘를 가리키고 있고 테일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지금 그렇죠? 헤드는 첫 번째를 가리키고 테일은 두 번째를 가리키고 있죠. 이게 원래 널이었는데 여기다가 테일의 next 즉 여기죠. 이게 원래 널이었는데 PTR 값을 거기에 집어넣으래요. 즉 0xda를 여기다 집어넣으래요. 그러니까 0xda가 됐어요. 즉 뭐죠? 얘 주소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주소 값에 갖다가 집어넣으란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이 마지막 걸 가리키게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뭘 해라? 뻔하죠? 이제 id 값과 value 값과 널 값을 여기에다가 3과 33과 널을 차례대로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세 개의 라인에 의해서 3과 33과 널을 차례대로 id, value, next에다 집어넣고요. 어떻게 한다 했죠? 마지막으로 테일이 제일 마지막을 가리키게 만들어야 되니까 역시 PTR 값을 테일에 저장해주고 끝납니다. 복사해주고 끝나면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노드가 있는 상태인데 헤드는 제일 앞을 가리키고 테일은 제일 마지막을 가리키는 그런 상태에서 끝나게 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이런 구조를 유지하면서 함수가 끝나야지 다음 연산할 때 무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테일이 이제 제일 마지막을 가리키면 이제 리스트에서 제일 앞은 헤드가 제일 끝은 테일이 가리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지금 방금 생긴 세 번째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헤드에서는 첫 번째를 가리키는 포인터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것의 마지막 넥스트에서는 다음 노드의 시작점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화살표를 연결해주고요. 세 번째 시작점 주소는 2의 제일 마지막에 저장하고 있으니까 또 두 번째는 세 번째를 가리키게 되겠고요. 여기는 마지막 점이 널이니까 더 이상 가리키는 게 없는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되어 있는 구조로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풋을 계속 노드가 들어올 때 우리가 넣는 그런 과정을 구현할 수 있고요. 프린트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프린트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가면서 이 값들을 계속 출력해 주는 게 프린트 함수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딱 말 그대로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PTL이라 부르는 이 변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프린트라는 함수를 설계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리스트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세 개의 노드가 있으면 이 앞에 id가 있고 그 다음에 value가 있고 포인터, 그다음 id value 포인터, id value 포인터인데 지금은 마지막이니까 null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포인터 그리고 여기서 제일 앞을 헤드가 가르치고 제일 뒤를 테일이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포인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앞에서부터 화살표를 딱 찍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스캔해 가면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출력만 하면 되는 게 바로 이 프린트 함수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게 뭐죠? 이 포인터 값이 우리가 헤드로 일단 화살표를 조정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제일 앞으로 딱 가 있는 다음에 거기서부터 쫙 스캔하면서 값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포인터 이 주소 값에다가는 이 헤드 값을 복사해 옴으로써 내가 헤드를 가리키게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헤드 값을 포인터로 이렇게 복사해서 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1번째 라인에서 보시다시피 id와 value가 출력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프린트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은 뭐냐면 일단 포인터가 널이 아니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포인터가 널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계속 반복되면서 요걸 보면서 0xcf니까 그 다음 걸 가리킬 것이고 0xda니까 그 다음 걸 가리키고 이렇게 쭉 내려갈 텐데 요게 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 과정을 while 모드로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 애의 id와 value를 찾아서 프린트를 해주는 겁니다. 인티저로 되어 있기 때문에 %d, %d로 프린트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1이 프린트가 됐어요. 그 다음에 while문 빠져나가기 전에 뭐합니까? 포인터의 next, 내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next 값이 얼마예요? 0xcf죠. 이 값을 어디에 뒤집어 씌워 넣어라? 포인터 자체에 뒤집어 씌워서 넣어라. 즉 나는 첫 번째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첫 번째 노드가 다음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이 주소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내가 이렇게 첫 번째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포인터가 얘가 next라고 보이는 이 값으로 내 값이 변해요. 그럼 뭐죠? 이 next가 가리키는 애를 가리키도록 이게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포인터의 next가 포인터가 된다고 하면 내가 원래 얘를 보고 있었는데 이 포인터의 next가 얘였으니까 0xcf가 어디로 된다? ptr로 들어간다. 그래서 ptr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0xcf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얘가 두 번째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두 번째를 가리키게 바뀌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포인터를 보니까 지금 ptr이 가리키는 게 널이 아니죠. ptr이 지금은 아까는 0xf1이지만 지금 0xcf로 내려오면서 아직 그래도 0xcf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현재 내가 가리키고 있는 두 번째 노드에 2와 20이라는 값을 출력을 하게 되겠고요. 2와 20이라는 값을. 그 다음 역시 내가 다음에 원래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여기에 ptr이 가리키고 있는 것에 next 즉 0xda라는 이 값을 의미해요. 이 값이 0xda야. 그거를 지금 ptr에 집어넣으래요. 즉 내 자신의 값이 두 번째 주소에서 세 번째 주소로 변경된 거예요. 세 번째 주소로 변경된 상태에서 아직 이게 널이 아니기 때문에 널이 아니니까 while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가리키는 세 번째 id와 value를 프린트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포인터 따라다니면서 next, next, next를 따라다니면서 id value, id value, id value를 지금 프린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next 또 포인터 next를 봐요. 내가 지금 가리키는 것에 next에 있는 걸 봤더니 널이래요. 드디어 널이 들어갔네요. 즉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 그 마지막을 표시한 널, 즉 마침표를 내가 지금 가져온 거예요. 즉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포인터는 널이 아니다에 위반이 되죠. 널이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while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즉 내가 마침표를 만났으면 더 이상 반복이 되지 않고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즉 끝났으니까 리스트도 끝났으니까 나도 여기서 더 이상 돌지 않고 끝나겠다는 겁니다. 끝나고 이제 한 줄 엔터 치고 일로 들어가서 줄 바꾸기 하면서 프린트가 끝나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프린트라는 함수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쭉 그러니까 포인트 값을 헤드로 받으면서 일단은 제일 리스트의 처음을 보면서 쫙 훑어가요. 언제까지? 다음에 넥스트란 포인터가 널이 돼서 더 이상 연결이 없을 때까지를 쫙 훑어가면서 id 값과 value 값을 계속 출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이제 함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널이니까 반복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업데이트 값을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를 볼게요. 업데이트 함수는 뭐냐면 지금 우리 리스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걸 어떻게 동작을 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id는 1이고 value는 11, 11인 링크드 노드, 그다음 id는 2고 value는 20인 노드, 그다음 id는 3이고 value는 33이고 마지막은 null.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함수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얘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쫙 찾아가면서 id 값이 내가 만약에 3인 애를 찾아라, 2인 애를 찾아라 해서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이 value를 만약에 2였으면 이 value를 다른 값으로 업데이트하는 이제 그런 함수를 의미합니다. 여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그러면 요 어떤 id를 찾아라 하는 그 id 값을 일단 인풋으로 받아야 돼요. id for update. 네가 업데이트하고 싶은 id 값을 찾아라 이 소리잖아요. 그 업데이트하고는 id 값을 찾아라 해도 3이래요. 즉 나는 요 3이란 노드를 찾아서 3이란 노드가 가지고 있는 이 value를 지금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먼저 시작이 되면 내가 어떤 id를 가진 노드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라는 그 정보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이라는 값을 입력받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가 3이라는 애를 찾아서 그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1,11, 2,22, 3,33인데 우리가 여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훑어가면서 id가 3인 게 있는가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포인터가 그래서 다시 헤드부터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쫙 훑어가면서 야 id가 3이가 있어? 하고 쫙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터 값에다 일단 헤드 값을 먼저 카피해서 가져와요. 즉 그래야 0xf1을 일단 가지고 카피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인터 가리키는 게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쭉 스캔해서 내려가면서 우리가 id가 3인 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while은 ptr은 널이 아닐 때까지 우리 아까 프린트 할 때 썼죠.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계속 반복해서 마지막 노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내려오게 되겠고요. 자, 보시면 만약 그러면서 첫 번째에서 반복할 것이고 첫 번째 PTR에서 아이디를 봐요. 내 아이디는 얼마인가?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력받은 업데이트 아이디는 얼마죠? 3이죠. 1은 3이랑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if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if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PTR의 next는 얼마?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PTR의 next로 가는데 PTR의 next 즉 원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next 값은 0xcf죠.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업데이트하면서 즉 무슨 의미다? 첫 번째 노드를 바라보다가 그 노드에 연결된 두 번째 노드로 옮겨 타라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드도 역시 지금 값이 0xcf라서 널이 아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while문 안에 들어가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지금 내가 가리키는 id 값은 2죠. 2는 지금 현재 내가 입력받은 3과 값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 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 내가 두 번째 가리키고 있을 때 이 next에 해당하는 0xd라는 값을 가지고 즉 포인터의 next에 있는 0xd라는 값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업데이트를 해요. 즉 뭐다? 내가 지금 두 번째 노드를 보고 있었는데 두 번째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그 다음 노드를 내가 그 값을 주소 값을 가짐으로써 그 다음 노드를 내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즉 세 번째 노드를 갈아타게 되는 거죠. 내가 드디어 세 번째 노드를 보게 됐어요. 보면 드디어 내가 지금 세 번째 노드를 봤더니 id가 3이래요. 그러면 그것의 id는 3이니까 이게 업데이트 id에 해당하는 3과 동일하죠. 그럼 이제 이 if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뭐죠? 내가 3이라는 id를 가진 노드를 찾아서 그 값을 업데이트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3이라는 id를 가진 노드를 찾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프린트에서 너 그 이 id의 value 값을 입력해라라고 했더니 업데이트 언더바 value라는 이런 메모리에서 값을 입력을 받아요. 99라는 값을 입력을 받았네요. 그럼 그 99라는 값을 어떻게 한다? 포인트 밸류가 포인트가 가리키는 이 밸류가 가지는 이 포지션에다가 이 99라는 값을 어사인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99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들어갔는지 프린트를 해요. 프린트하면 아까 함수에서 보시는 것처럼 PTR이 처음부터 돌아다니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쭉 프린트 했더니 이게 33이 아니라 99로 되어 있는 게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리턴이 나오는데 리턴이 나오면 무슨 의미다? 프로그램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걸 딱 찾으면 그 값을 업데이트하고 딱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delete 함수가 되겠어요. 이게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함수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리스트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만약에 딜리트를 하다 하는데 만약 first 노드가 삭제돼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 헤드가 얘를 가리키고 있고 테일은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헤드가 얘를 가리키게 된 다음에 이 메모리를 날려주면 이게 처음 걸 삭제하게 되겠죠. 그래서 헤드 포인터를 세컨드 원으로 두 번째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 메모리를 우리가 해제하고 반납해버리면 첫 번째 거 날아가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노드를 우리가 삭제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 노드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노드를 삭제한다. 이것도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헤드가 얘를 가리키고 있고 테일이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마지막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요 테일이라는 포인터를 일로 옮겨요. 왜냐면 얘 삭제하고 나면 테일이라는 애도 포인터가 가리키는 애가 없어지니까 사라져버려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테일이라는 애를 일단 하나 앞으로 이렇게 옮겨요. 즉 우리가 K번째 노드가 마지막 노드라고 한다면 K-1번째 노드를 테일 포인터 가리키게 한 칸 앞으로 당겨줘요. 일단 당겨준 다음에 얘를 없애주고 대신 이 마지막 넥스트를 널로 만들어주면 제일 뒤에 있는 거 하나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 중간에 있는 애를 없앤다. 이게 조금 약간 힘들어요. 이게 조금 약간 복잡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넥스트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다음에 0x2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것도 넥스트 포인터에 0x33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중간에 있는 애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 2를 삭제한 다음에 여기에 0x2가 있었던 거를 지금 0x33으로 바꿔서 이 다음 애를 가리키게 만들어주고 얘를 없애주면 일단 되는 겁니다. 즉 요런 과정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요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이게 세 가지를 좀 나눠서 구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트가 생각보다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코드가 좀 길어요. 자,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first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다 라고 보겠어요. 즉 우리가 id가 1번인 그런 노드를 삭제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delet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야, 너 딜리트 하고 싶은 아이디가 뭐야? 물어봐요. 나는 몇 번, 1번 딜리트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1이라고 입력을 한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럼 뭐죠? 일단 포인터를 제일 앞으로, 헤드에 있는 값을 포인터가 가져와요. 즉, 우리가 이렇게 이게 세 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가 헤드가 가리키고, 여기가 테일이 가리키고 있을 텐데, 포인터도 여기 일단 가리키게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너가 지금 딜리트 될 아이디인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첫 번째를 삭제할 거야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리스트 안에 아이디가 1, 2, 3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스캔하면서 1이 어딨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1이 어딨지 찾고 있어. 근데 딱 첫 방에 지금 우리가 포인터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애 아이디도 1이고 지금 딜리트 아이디라고 입력받은 값도 1이야. 보니까 둘이 같네? 첫 방에 찾은 거죠? 첫 방에 찾으면 어떻게 한다? 일단 첫 방에 찾았는데 첫 방에 찾으면 일단 포인터의 넥스트 즉 이 두 번째 주소죠. 두 번째 주소를 어디에 집어넣는다? 헤드 값에 집어넣어요. 더 이상 헤드가 첫 번째를 가리키지 않고 이 첫 번째가 가리키고 있는 이 두 번째 주소를 가져옴으로써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를 가리키게 만들어줘요. 즉 뭐다? 1,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 헤드가 처음에 1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는 2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를 써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메모리에게 반납을 해줍니다. 우리 다 썼다. 필요 없어. 우리 이거 삭제했어. 니들 다시 가져가 이겁니다. 이걸 해주지 않으면 메모리에 이렇게 쓰레기 값이 이렇게 막 쌓이게 돼서 뭐 나중에 운영체제 같은 거 배우시면 뭐 메모리 뭐 파편화 뭐 이런 문제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끝내주면 이제 모든 기능이 끝난 거고요. 잘 됐는지 프린트하고 리턴을 써서 바로 여기서 중단시키고 딜리트 함수를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아이디, 첫 번째 노드는 이렇게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입력받은 아이디 값이 이제 2일 때예요. 우리 이제 첫 번째 삭제하기 이전에 1, 2, 3이 나란히 있는 전체 풀셋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제 헤드는 첫 번째를 가리키고 헤드는 마지막을 가리키고 포인터는 뭐 뭘 지금 어디를 가리키는지 처음엔 상관없지만 일단 지난 함수에서 끝날 때 제일 마지막을 가리키면서 끝났으니까 일단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받은 게 2예요. 즉 이 중간에 있는 애를 삭제시켜 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헤드 값을 헤드의 주소 값을 PTR로 옮기면서 PTR도 똑같이 첫 번째 노드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즉 헤드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내가 가져왔으니까 나의 화살표도 첫 번째 메모리를 향하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if문에서 우리가 지금 헤드의 id가 가르치는 건 1번이에요. 하지만 입력받은 값은 2번이었기 때문에 2번은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해야 될 애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if문에 걸리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노드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요. 자, 보세요. 노드라는 새로운 자료 구조 나왔고 우리가 만든 거죠. 거기 템프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무슨 의미다? 이거 우리 맨날 하던 거죠. 저 포인터가 보이면 말로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 내 이름은 템프야. 내 앞에는 별표가 있어. 그러므로 나는 주소를 가질 거야. 왜냐면 난 포인터거든. 근데 내 주소를 따라가면 노드라는 자료 구조를 가리키게 될 거야. 라는 게 지금 이 75번째 라인에서 하는 말입니다. 즉 템플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나는 주소를 가지게 만들고 그 주소를 따라가면 이게 노드가 나오는 이런 일단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이건 딜리트 연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볼 건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while문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이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while문이 동작하면서 이제 무엇을 할지 그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PTR 값을 테일로 바꿔줘요. 즉 PTR 요 값을 테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테일도 제일 처음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PTR 언더바 넥스트, 즉 0xcf를 PTR에 가져오면서 이제 PTR은 두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만들어줘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첫 장에 뭐라 그랬어요? 첫 장에서 말할 때 이렇게 했죠. 제일 마지막을 삭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제일 마지막 삭제할 때 어떻게 한다? 테일이 얘를 가리키고 헤드가 얘를 가리키고 있을 텐데 이 마지막 걸 삭제하고 싶으면 얘를 한 칸 땡겨주라 그랬죠. 테일이 얘를 가리키게 만들고 그러면 얘를 그 다음에 삭제시킨다 라고 했어요. 즉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우리가 요거 헤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만들었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여기 while문은 뭐냐면 포인터가 제일 마지막을 가리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지난번 프린트할 때 해봤죠. 프린트 하면서 만들 때. 그런데 지금은 헤드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죠. 근데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테일도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테일은 아직 모르고 근데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고 뒤로 하나 가면서 테일은 얘를 가리켜요. 나중에 이게 포문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요 두 라인을 쓰면 테일 값, 포인터 값이 테일로 넘어가요. 즉 테일이 얘를 이제 가리키게 되고 포인터는 그 다음을 내가 가리키게 돼요. 포인터는 일로 가요. 즉 뭐냐면 이게 계속 반복될수록 그 다음에 테일이 얘를 가리키고 포인터가 얘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테일이 얘를 가리키고 포인터가 얘를 가리켜요. 즉 뭐냐면 테일이 지금 테일이 한 칸 앞에 있고 포인터가 한 칸 뒤에 있다면 테일이 포인터 자리를 옮기면서 포인터는 또 다음 자리로 가. 또 테일이 포인터로 가면서 포인터는 그 다음으로 가. 이것처럼 한 칸씩 한 칸씩 뒤로 쫙 가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테일 포인터가 끝 마지막을 가리킬 때까지 테일은 여기까지 쭉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포인터가 제일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다면 테일은 마지막에 하나 앞을 가리키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삭제되더라도 테일 삭제된 애의 앞은 도대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포인터는 그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의 노드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다음의 주소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이전엔 누가 있지를 몰라요. 자, 우리가 노드를 보면 계속 이렇게 노드를 이렇게 가고 있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계속 가면서 내 다음에 누가 있지? 내 다음에 누가 있지는 쉽게 알 수 있어. 이 포인터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내 앞에 누가 있지? 이걸 몰라요. 내 앞에 누가 있지? 이거는 항상 요거와 같이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내 앞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내가 포인터의 헤드와 테일과 포인터가 세 개 다 맨 앞을 가리키게 일단 만들어준 다음에 포인터 값으로 테일 값을 업데이트하고 포인터 한 칸 뒤로 가고 그럼 테일이 얘를 따라가고 포인터 한 칸 뒤로 가고 테일이 얘를 가고 포인터 한 칸 뒤로 가고 이렇게 계속 Y문을 돌면서 요 77번 라인을 해줘야 이게 한 칸씩 한 칸씩 막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포인터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테일은 바로 하나 앞에 있잖아요. 내가 포인터가 여기 있으면 테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찾을 때에는 이런 방법을 써서 찾아줍니다. 아시겠죠?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얘를 내가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애가 누군지를 찾아서 얘 포인터를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삭제되면 내 뒤에 있는 애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애의 요 넥스트란 이 공간에 내 뒤에 있는 애의 주소를 받아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테일이라는 변수가 포인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두 번째 내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2예요. 근데 delete id가 지금 2예요. 드디어 내가 삭제할 애를 찾았어. 그럼 얘를 삭제해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 뭐 한다? 자, 나는 얘를 삭제해야 될 애를 찾았어. 내가 지금 삭제해야 될 애를 가리키고 있어. 테일은 뭐야? 테일은 포인터, ptr 뒤에 항상 따라가는 애예요. 얘는 그 하나 앞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나는 지금 얘를 삭제되겠다고 좀 찾았어요. 그럼 뭐죠? 내가 지금 그 다음으로 가리키는 것, 즉 요 주소, 이 주소, 내 넥스트, 내가 지금 가리키는 이 넥스트, 이 다음의 주소를 어디에 넣어라? 테일의 넥스트에 넣어라. 즉 내 한 칸 바로 앞에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된다? 요 값을 여기에 복사해서 넣으면 얘가 얘를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즉 요걸 이제 삭제하면 중간에 삭제하면 이 첫 번째 게 세 번째 것과 연결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금 그걸 하는 게 지금 80번째 라인이 되겠습니다. 즉 포인터의 넥스트, 즉 요 0xd라는 이 세 번째 주소를 이 첫 번째의 넥스트, 즉 테일은 이게 바로 하나 앞에 있으니까 이 바로 하나 앞에 있는 애의 넥스트에다가 집어 넣어줌으로써 나를 제끼고 나를 스킵하고 첫 번째가 세 번째의 주소를 가지고 있게 함으로써 첫 번째가 세 번째를 바로 가리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80번째 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줘야 될 건 뭐다? 이 테일 값을 나중에 사용할지 몰라서 이게 템프 값을 넣어주면 템프도 이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삭제하고 싶은 이 두 번째 라인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삭제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솔직히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테일의 넥스트가 좀 삭제됐으니까 없어졌죠. 테일의 넥스트, 즉 0xda라는 게 널이 아니라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널이 아니야. 널이 아니면 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죠? 지금 이 원래 있었던 값이 테일로 들어가면서 지금 테일이 이 첫 번째를 가리키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얘의 넥스트는 다시 템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얘를 가리키고 마지막도 지금 테일을 가리키게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코드가 되겠어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요 0xt는 마지막 세 번째를 가리키면서 이제 1번과 3번이 연결되고 중간에 2번이 삭제된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헤드는 여기 가리키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1이 있었고 2 가리키는 없었고 지금 3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1과 3이 있고 중간에 2는 지금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우리 항상 뭐라 했어요? 헤드는 얘를 가리키고 있고 테일은 얘를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헤드랑 테일이랑 둘 다 첫 번째 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함수를 빠져나가기 전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요 테일이라는 애가 요 마지막 얘를 가리키게 만들어주고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봤더니 테일의 넥스트가 널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즉 테일의 넥스트가 널이라는 건 뭐냐면 내 뒤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뒤로 아무도 없다는 건 뭐죠? 걔가 테일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거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테일 값을 업데이트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아직 테일의 넥스트를 봤더니 0xda예요. 0xda는 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템프,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던 템프의 요 0xda라는 값이 테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테일은 얘 다음 걸 가리키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템프의 넥스트, 그 다음 라인에서 이제 템프의 넥스트인 요 널이라는 거, 템프는 얘를 가리키고 있었고 얘의 넥스트인 게 이제 템프로 들어가게 되니까 템프는 널이 돼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만큼 사용했으니까 임시적으로 저 마지막 주소를 찾아가게 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이 끝났으니까 일단 널로 만들어주고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while문을 돌려고 했더니 테일의 넥스트가 이제 널이죠. 그 while문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끝나게 되겠어요. 즉, 요 루프는
우리가 테일이라는 이 포인터 변수를 제일 마지막에 이 널이라는 마침표가 있는 애까지 쭉 찾아가서 화살표를 옮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83번째 한 겁니다. 이게 널이 아니면 요 안에 또 들어가서 템프 값을 보면서 다시 카피해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지금 그걸 하는 게 이 83번부터 86번에 해당하는 while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끝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테일에 있는 게 맞구나 라고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딜리트 함수의 마지막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제 제일 마지막 3번 입력을 3번 했어요. 즉 우리 리스트 1과 2와 3이 있는 리스트에서 요 3을 삭제하는 경우를 이제 마지막 걸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함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딜리트 아이디가 3이라고 입력을 받으면 이제 3이라고 이제 입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맨 처음을 가리켜서 연산할 준비를 시작을 하고요. 헤드에 있는 주소를 PTR에 집어넣으면서 헤드가 가리키는 제일 첫 번째 주소를 내가 가지고 오고 따라서 얘도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거겠죠. 첫 번째 비교문에서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아이디는 1인데 1이 내가 지금 입력받은 3이랑 같으냐? 다르다. 요거 갈 필요 없이 바로 이 다음으로 넘어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템프라는 애를 우리가 다시 이제 정의를 하겠죠. 템플은 뭐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읽어볼게요. 나는 변수 앞에 별표가 있네. 내 이름은 tmp야. 내 앞에 별표가 있어. 따라서 나는 포인터 변수야. 나는 주소만을 가질 거야. 그 주소를 따라가면 뭐가 나온다? 노드가 나올 거야. 라는 걸 쭉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포인터를 배웠으면 저걸 보는 순간 이렇게 말로 써놓으면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가 널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거 while문을 반복해요. 그 말은 뭐다? 내가 포인터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맨 끝으로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77, 78번을 가지는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테일이랑 포인터랑 다 첫 번째 거 가리키고 있는데 테일은 포인터 값을 일단 받아와. 그 다음에 포인터는 다음으로 넘어가. 그 다음에 또 포인터 값을 테일이 가져와. 그럼 포인터는 그 다음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테일은 그 다음으로 갈 것이고 포인터 넥스트가 또 포인터로 들어가면서 78번째 라인에 의해서 세 번째로 옮겨가요. 또 while문을 둘 때는 77번의 라인에 의해서 지금 포인터 값을 테일이 받으니까 테일이 그 다음으로 가고 포인터는 그 앞으로 가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테일이 포인터라는 게 하나 뒤로 계속 이렇게 옮겨갈수록 처음부터까지 쫙 훑어갈수록 테일은 하나 뒤에서 이렇게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필요하다? 포인터라는 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그 다음이 뭔지 알아내는 건 굉장히 쉬워요. 포인터만 따라가면 되니까. 넥스트 주소만 보면 그 다음 걸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노드에서 이 이전 걸 알아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전 걸 알아내기 위해서 포인터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훑으면서 쫙 하면 테일이라는 애는 하나 뒤에 막 따라가면서 포인터가 내가 원하는 애를 찾았으면 내 앞에 있는 애는 바로 테일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77, 78번째 라인은 PTR이라는 애가 처음부터 까지 쫙 훑어가면서 테일이라는 애는 그 뒤를 쫙 따라가고 있는 그거를 이제 while문, PTR이 제일 끝으로 갈 때까지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하면서 지금 PTR의 아이디를 봐요. 아이디를 봤더니 지금 2래. 이게 2라는 게 우리가 삭제해야 될 3이냐 같으냐 했더니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이 if문을 스킵하고 다시 while문으로 돌아갑니다. while문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다시 PTR은 그러니까 테일은 일단 두 번째 걸 가리키고 왜냐면 PTR이 두 번째 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테일은 두 번째 걸 가리키고 그 다음 라인에서 PTR은 세 번째 걸 가리켜요. 즉 이전에는 테일은 첫 번째 걸 가리키고 PTR은 두 번째 걸 가리켰는데 지금은 PTR이 두 번째로 오더니 테일이 두 번째로 오더니 PTR이 세 번째로 왔죠. 즉 테일은 첫 번째, PTR이 두 번째로 가르치던 게 요 77, 78번째 라인을 거치면서 하나씩 늘어나서 테일은 두 번째 걸 가르치고 PTR은 세 번째 걸 가르쳐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즉 PTR이 2를 가리킬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없으니까 이제 3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PTR은 3을 가리키고 테일은 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을 보면 지금 내가 가리키는 아이디는 얼마냐? 3이다. 그럼 내가 삭제해야 될 아이디는 3이니까 두 개 같다. 이 품문을 만족시키니까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면 뭡니까? 자, PTR의 넥스트는 널입니다. 널이라는 값을 테일의 넥스트에 넣어라. 테일의 넥스트 널에 넣어라. 즉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3을 우리가 삭제하기 때문에 요게 지금 요거죠. 지금 여기 있는 요 세 번째 있는 널을 요 마지막 걸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 널로 만들어주고 얘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테일은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얘는 지금 헤드를 가리키고 있고 얘는 테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얘는 지금 PTR이에요. 테일은 항상 PTR의 하나 뒤를 따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딜리트 함수 배울 때 첫 번째에서 마지막을 지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을 지울 때 어떻게 한다? 일단 테일 함수를 하나 앞으로 옮긴다. 그 다음에 얘를 없앤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쫙 이렇게 따라가면서
테일 함수를 지워야 될 거 하나 앞을 가리키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ptr의 next null이라는 애를 그 하나 앞에 있는 테일의 마지막 칸에다가 null을 넣어줌으로써 더 이상 포인터 링크가 없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한 애를 나중에 쓸지 모르니까 이제 중간에 삭제된 거라면 템플한 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템플한 애한테 테일 값을 일단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삭제하고 싶은 마지막 애를 ptr이 가리키는 마지막 애를 삭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 83번째 라인이 뭐죠? 너 테일이 마지막 거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테일의 넥스트가 널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테일의 넥스트는 널이죠. 그럼 이건 뭐죠? 아, 테일이 지금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이냐 물어봤는데 아까는 마지막이 아니었으니까 이 while문이 실행이 된 거고 지금 마지막이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즉 어떻게 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한 겁니다. 심플하게 얘기해선 PTR을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 뭘 한 거냐면 동작한 것만 봤을 때에는 우리가 마지막을 가리켜야 될 테일 포인터를 하나 앞으로 당겨준 거고 그 PTR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걸 풀리를 통해서 우리가 82번째 라인에서 마지막 걸 지워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맨 마지막 걸 삭제한 거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딜리트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노드를 입력하고 그 다음 전체 노드의 리스트에 뭐가 있는지 다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애를 찾아서 값을 업데이트 해주고 마지막으로 삭제를 하는 걸 배웠는데 삭제할 땐 조금 어렵죠? 맨 앞에 있는 걸 삭제하느냐 맨 뒤를 삭제하느냐 중간을 삭제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루틴이 달라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그래프도 만들 수 있고 트리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배울 수 있는 기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